여러분 안녕하세요. 프라쌤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썰을 풀어보는 시간 RM프라 썰 시간인데요. 오늘 얘기도 제가 이제 임상 때 얘기를 좀 가지고 와봤어요. 사실은 여러분 제가 첫 번째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 임상 때의 경험 말고도 정말 인생에서 되게 다양하고 이제 좀 특이한 경험들을 많이 해봤는데 우선은 제가 조금 순서를 고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초반부에는 제가 이제 임상 때 겪었던 일들을 조금 이제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는 더 이제 다양한 이제 임상 밖에서 이제 썰들도 풀 생각이고요. 오늘 이거 사진 같은 경우는 제가 오늘 컨셉을 약간 블루로 잡았거든요. 다 블루잖아, 지금. 그래서 사진 중에서 그 파란색 하늘이 잘 나온 이 사진을 가져왔고, 이거 제가 폴란드 여행 갔을 때 폴란드에서 찍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거를 두고 이제 썰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얘기는요, 저희가 이제 임상에서 근무를 하다 보면은, 이제 워낙 그 환경 자체가 너무 바쁘다 보니, 이제 예민하지 않던 사람도 예민해지는 게 저는 그 의료 현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워낙 이제 환자분들의 생명을 저희가 생명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이제 상황에서 근무를 하다 보고 그리고 이제 막 응급 상황도 막 언제 터질지 모르고 그러니까 이런 환경이고 항상 또 너무 바쁘고 그래서 이제 가끔씩 감정이 이렇게 상할 때가 있는데 그래서 저의 이제 감정이 매우 매우 상했었던 그런 스토리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 혹시나 이제 제가 뭐 대형 유튜버는 아니기 때문에 이제 오늘 저와 이 사건에 해당하시는 이제 선생님께서 영상을 보실 리는 조금 만무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혹시나 사람 일이 모르잖아요. 진짜 이렇게 좀 유튜브에서 뭐 서울 아산병원 검색했는데 또 막 이렇게 나와가지고 봤는데 이 간호사? 나랑 그때 좀 그 언쟁 있었던 간호사인데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서 보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미 다 끝난 얘기 가지고 왜 아직도 이 사람을 이렇게 뒤끝 장렬해가지고 영상까지 만들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니까 제가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그 선생님한테 영상 편지를 하나 띄우고 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영상 편지 시작할게요.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혜원 간호사입니다. 혹시나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워낙 저희는 뭐 이런저런 사건들이 많은 사람들이라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지만 이게 제가 이 이야기를 지금 여기서 하는 이유는 제가 월달결에 이렇게 유튜브를 하게 됐고 이제 유튜브로 썰을 좀 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기억에 남았던 하나의 스토리를 푸는 것뿐이고 선생님과의 그때의 사건은 그냥 다 이제 다 끝났고 저희는 이제 화해도 완벽하게 했고 했기 때문에 제가 뭐 아직까지도 꽁해가지고 이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니까 그냥 이 간호사 선생님이 이제 임상 끝내고 무슨 좀 얘기할 게 좀 있어서 그냥 그 화두도 삼는 거구나 약간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어디서 지금 또 열심히 환자분들 봐주시고 계실 것 같은데 저 응원하고요. 오늘 얘기는 그냥 선생님께서 혹시나 보시게 된다고 하더라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양해 부탁드리고 저는 영상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여러분 이제 이 사건은 때는 이제 제가 3년차가 됐을 때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제가 그 첫 번째 영상에서 이제 제가 서울 아산병원에서는 크게 이제 두 이제 부서에서 일을 했다라고 했고 이제 오늘 사건은 제가 이제 신규로 들어갔을 때의 그 같은 부서에서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제 거기 신규로 들어가가지고 이제 3년차가 되었어요, 거기서. 근데 여러분, 이제 병원에서 이제 간호사가 3년차 정도가 됐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이제 일을 가장 빠릿빠릿하게 하고 이제 또 나름 이제 임상에 또 잘 맞으시는 분들은 되게 재밌게 임상 생활을 할 때라고 이제 많이들 얘기를 하세요. 뭐 저의 생각은 아니고요.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3년차 때 이야기인데, 여러분, 제가 저번 영상 시간에도 제가 CPR 했던 그 영상에서 제가 아산병원 제가 근무를 했던 부서의 이제 병동 구조를 잠깐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이제 더 추가적인 설명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가셔가지고 더보기란 가면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실 것 같고, 그래서 제가 그때 CPR 상황이었을 때는 제가 A팀 간호사라고 했고, 환자분을 12명을 봤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오늘 사건은 그 바로 맞은편 팀이 이제 B팀에서 발생을 한 사건입니다. B팀 같은 경우는요, 이제 마찬가지로 2인실과 1인실을 껴서 보는 그런 병동 팀인데, 근데 그 문제가 뭐냐면 그쪽 팀은 환자분들을 한 듀티당 13분을 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아산병원 신관에 이제 마지막 복도 끝에 있는 병실이 VIP실이 하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VIP실까지 봐야 되기 때문에 B팀 간호사들은 2인실과 1인실을 다 포함해서 환자분 13분을 보고 그리고 동선 자체가 정말 일자로 쭉 이렇게 있다 보니까 거기서 근무를 하면요, 여러분 그냥 매 듀티마다 그냥 10,000보 이상 찍고 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냥 일할 때 계속 달려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팀인 이제 날이었어요. 그래서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환자분들을 13분을 봐야 되는데 그때 제가 담당하는 환자분들 중에서 중환이 2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제
한 분 같은 경우는 이제 2인실에 계신 분이었는데 그분이 이제 한참 이제 좀 액티브하게 그 이제 샥 때문에 이제 좀 그 바이탈이 많이 흔들리고 이제 랩도 교정해야 되는 게 많고 그런 환자분이었는데 이제 그 환자분들 중에서 이제 그러니까 그 접촉균이 이제 좀 배양 드시는 분들은 그 격리를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왜 코로나 때 이제 마스크 쓰고 이런 거 했던 것처럼 병원 내에서도 이제 환자분이 이제 어떤 이제 검체에서 특정한 이제 균이 나오거나 이러면은 저희가 격리를 해야 되는데 그분이 이제 접촉주의 아니면 접촉주의 플러스를 했어요. 내가 이제 진짜 하루 갈 때마다 계속 이제 가운을 입었다가 벗었다가 그렇게 했어야 됐었던 거죠. 그런 주환이 한 분이 계셨고. 그리고 이제 한 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VIP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기에 계신 분이었는데 이제 그분은 이제 DNR 스테이트의 환자분이었어요. 이제 DNR이라는 뜻은 이제 그 심폐소생을 금지한다라는 뜻이어서 이제 터미널에 있는 환자분들께서 이제 임종 직전에 혹시나 심정지가 오는 상황에도 이제 심폐소생을 하지 않고 이제 그렇게 하는 이제 게 있는데요. 그런 환자분이 계셨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그 두 분과 함께 그 플러스 이제 11분의 환자분들을 이제 보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부터 이제 얼마나 바빴을지 예상이 되시죠. 이제 액티브하게 바이탈이 흔들리고 이제 랩이 불균형한 환자분을 보고 있습니다. 샥에 빠진 환자분을 이제 보고 있으면서 심지어 이제 격리를 하는 분이었고 그리고 이제 DNR 스테이트 환자분이었는데 계셨는데 이제 저기 VIP실 맨 마지막에 계셨었고 그러니까 정말 그냥 근무 내내 여러분 저는 저의 한계를 느끼면서 정말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진짜 가끔씩 이런 느낌이 들 거예요. 아마 공감하실 건데 정말 내가 쳐낼 수 있는 정도의 를 거의 2배 이상 뛰어넘게 바쁜 순간들이 있어요. 진짜 숨도 못 쉴 정도로 바쁜 그런 순간들이었는데 그 날이 이제 그런 날 중 하나였어요. 그리고 이제 또 문제가 뭐냐면 이제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우리 그 이제 DNR 스테이트에 있는 환자분의 이제 보호자분들께서 이제 그 보통 이제 임종을 앞두시면은 이렇게 그 VIP실에 이제 모여서 이제 계시는데 이제 보호자분께서 우리 환자분의 이제 통증 이제 페인 컨트롤을 이제 좀 적극적으로 해주기를 이제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보통 DNR 스테이트 있는 분들은 이제 컨티뉴어스 몰핀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마약성 진통제를 지속적으로 주입을 해가지고 통증을 안 느끼게 해주는 이제 그런 이제 투약을 하는데 그런 상태에서 이제 플러스로 환자분 이제 통증을 느끼는 것 같으면은 이제 또 PRN 개념으로 이제 또 이제 진통제를 슈팅으로 드는데 이제 또 마약성 진통제를 드리는 이런 상황이었죠. 근데 이제 그 보호자분께서 당연히 이제 환자분은 그 임종 직전이시니까 이제 당연히 멘탈은 당연히 없으셨고 이제 통증을 사실은 이제 적극적으로 본인이 내가 아프다라는 거를 표명할 수 없는 상태였는데 이제 보호자분께서 이제 환자분의 이 몸에서 특정한 어떤 이제 현상, 그러니까 약간 그러니까 움직임이 나타나면 그게 통증이다라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그런 현상이 나타날 때마다 이제 진통제를 달라고 이제 요구를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금방 이제 마약성 진통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마약성 진통제는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가지고 그 함에 있는 약 꺼내가지고 바로 줄 수 있는 약이 아니라 아마 일반 분들은 잘 모르실 텐데 이 마약류 약물들은 항상 그 마약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금고 같은데 저희가 비밀번호를 입력하거나 아니면 열쇠로 열거나 아니면 그 사원증에 있는 이렇게 그 바코드 같은 걸로 찍어가지고 열어서 그 수량 다 카운트하고 열 때마다 이제 본인 그 꺼낸 간호사 이름과 꺼낸 숫자, 남아있는 숫자 이런 거를 다 적어서 항상 사인을 해가지고 그렇게 빼야 되기 때문에 마약 투약이 많아지면은 정말 그 듀티 때 너무너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아무데 이제 각설하고 이제 아무데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진짜 이제 환자가 BP가 막 들쭉날쭉하고 막 랩도 다 깨져 있고 그래서 근데 그걸 갈 때마다 또 나는 그 막 아이오도 봐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갈 때마다 계속 이제 그 가운을 입었다 벗었다 하면서 이제 저기 이제 마지막 그 VIP실에 계신 분은 이제 진통제를 좀 자주 이제 요청을 하셔가지고 내가 진짜 계속 뛰어다니면서 이제 근무를 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오늘 이제 저와 이제 그 언쟁이 있으셨던 그 선생님께서 이제 그 병동 가운데 그 오시스룸이라고 의사 선생님들도 이제 오더 내고 하는 그런 공간이 있어요. 근데 거기가 다 이렇게 좀 뚫려 있어가지고 간호사들도 왔다 갔다 하고 이제 뭐 일반 분들도 가끔씩 이제 오실 수도 있어요. 오시면 안 되지만 아무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너무 바쁘니까 당연히 이제 그 보호자분께서 진통제를 만약에 10번 원하셨다라고 하면 제가 7번밖에 못 가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 보호자분의 마음도 이해하지. 나의 이제 가족이 이제 곧 임종을 앞둔 가족이 아프지 않고 편안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랬던 거는 이해를 하는데 근데 어쩔 순 없잖아. 나는 이제 저는 몸이 하나잖아요, 여러분. 저도 진짜 환자분을 잘 봐드리고 싶지만 나의 몸은 하나니까 내가 이 주어진 시간 안에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정말 그냥 물리적인 일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거를 못 쳐내는 상황이었어. 그러다 보니 그 이제 보호자분께서 이제 그 오시스룸에 있는 그 전공의 선생님한테 이제 가서 직접 노티를 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환자 진통제를 좀 줘야 될 것 같다. 진통제 뭐 빨리 줘라. 막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이제 그 선생님한테 찾아가는 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선생님이 원래 진짜 너무 착한 선생님이고, 제가 말했잖아요. 제가 이제 부인과 쪽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전공의, 그러니까 교수님들 빼고는 전공의 선생님들이랑 fellow 선생님들이 대부분 여자 선생님들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선생님이 이제 약간 그 남자 선생님이었고, 되게 유일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되게 좀 드문 남자 선생님이었고, 진짜 환자분 너무 잘 봐주시고, 이제 평상시에 뭐 간호사 선생님들한테 너무 이제 좀 나이스하게 해주시고 그런 선생님이었는데, 이제 그 선생님도 화가 많이 난 거지. 그래가지고 내가 한참 막 이봐 뛰어다니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선생님 목소리로 병동을 진짜 쩌렁쩌렁 울리게, 제가 B팀 간호사였다고 했잖아요. B팀 간호사 누구예요? 이렇게 소리를 지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는 뭔 일이 또 생긴 줄 알았지. 그래가지고 이제 막 이제 환자를 보다가 그 소리를 듣고 이제 또 찾아갔죠. 그래서 네, 가가지고 선생님 무슨 일이세요? 제가 B팀 간호사인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 선생님이 이제 제가 정확하게 뭐라고 했는지는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저한테 하는 말의 뉘앙스가 이랬어. 당신은 왜 당신 환자한테 제대로 이제 보지 못해서 왜 환자의 보호자가 나한테 직접 오게 만드냐? 일 안 하고 뭐 하냐? 그러니까 이런 뉘앙스로 나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말했잖아요. 저는 진짜 그날 인간의 한계를 느끼면서 일을 하고 있었어. 정말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 선생님이 이제 화를 내니까 그 옆에 이제 fellow 선생님인가 아니면 4년차 선생님인가 이제 같이 있었는데, 그 전공의 선생님들. 그 선생님, 여자 선생님하고 그 남자 선생님하고 둘이 나를 이렇게 딱 앞에 이제 좀 둘러싸듯이 딱 쳐다보면서, 그러니까 저한테 정말 당신의 일을 제대로 안 하고 지금 뭐 하고 있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나도 이제 막 반박을 했지. 아니 선생님, 저 지금 이 환자분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선생님도 아시잖아요. 저 지금 계속 뛰어다니는 거 보고 계시잖아요. 저도 지금 환자분 한 분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13분의 환자분을 보면서 중간 2명 끼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 선생님들의 마음도 나도 이해를 해. 그리고 그 보호자분의 마음도 이해를 하고 내 스스로도 이해가 되는 거야. 근데 그냥 이 모든 삼박자가 안 맞았을 뿐인 거예요. 그렇게 나를 계속 몰아붙이니까, 여러분 이제 가끔씩 너무 감정이 이제 내가 벅차게 되면은 이렇게 무감정 상태가 돼서 아무 생각이 안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진짜 어떻게 했냐면, 그 두 분이 나한테 얘기를 하는데 내가 한 사람씩 이렇게 쳐다보고 그냥 그 자리를 떠났어요. 그 자리를 이제 떠나가지고 그 우리 병동 그 수간호 선생님 계시는 방 옆에 그 이제 저희 그 전체인계 하는 그런 방이 있는데, 거기 방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생각을 했지. 생각도 오래 하고 싶은데 오래 못해, 바빠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 들어가면서 이제 그때 이미 나도 너무 열받아 있는 상태였는데, 이제 우선 들어가가지고 생각을 좀 했어요. 그러니까 그래, 오래 생각하지 말고 잠깐 생각해보자. 근데 이거 아닌 거야. 내가 이 상태로 들어갔다가 집에 이제 오늘 퇴근하고 집에 갔다가는 내가 열받아가지고 잠을 못 잘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한 3분 정도 생각을 하다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딱 박차고 일어나서 문을 확 열고 나가가지고 그 바로 이제 병동 가로질러서 그 선생님들 계시는 데를 딱 가가지고, 선생님 저랑 얘기 좀 해요. 이렇게 해가지고 얘기를 했어. 그렇게 하니까 그 선생님이 나한테 뭐요? 약간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아무리 선생님께서 그렇게 보호자분이 찾아온다고 해도 저한테 이러시는 건 아니죠? 이러면서 내가 막 너무 화가 나니까 이 얘기를 하면서 내가 막 눈물이 막 나는 거야. 그래갖고 이제 상황이 이렇게 또 커지니까 또 그 선생님하고 그 옆에 사는 선생님들 왜 자꾸 오는지 모르겠어. 자기 일 아니잖아. 우선 우리 나랑 이 선생님 간에 묻는데 계속 본인이 와가지고 옆에서 막 계속 거드는 거 있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막 이렇게 또 이렇게 2대1의 상황이 돼가지고 나는 이미 막 열받아가지고 막 계속 반론을 했지. 아니 내가 환자분을 안 본 것도 아니고 내가 지금 기록을 한번 보셔라. 내가 지금까지 이 사건 그 선생님과 싸울 때까지 내가 진료자를 몇 번을 투약을 했으며 중간 2명을 끼면서 막 그렇게 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선생님도 나름대로 이제 본인이 이제 짜증났던 걸 나한테 이제 막 얘기를 하면서 나는 막 울고 불고, 이제 그 선생님이 울진 않는데 막 화가 나가지고 막 얼굴이 막 붉어져가지고 우리가 막 그 병동 한 중간에서 막 그렇게 싸웠어요. 소리를 지르면서. 그래가지고 이제 소리가 계속 커지니까 우리 그때 리더 선생님이 이제 오신 거야. 그리고 리더 선생님이 이제 나를 이제 캄다운을 시켜야 되는 거지. 근데 저는 할 말 있으면 할 말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저 진짜 집에 가서 잠을 못 잔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나 이제 또 앉고 계속 막 바락바락 막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우리 이제 리더 선생님도 와가지고 이제 사태를 듣고 뭐 이제 어쨌든 이렇게 좀 이렇게 해줬어요. 그래갖고 이제 내가 그 선생님하고 다시 따로 떨어졌어. 그리고 오래 싸우지도 못해. 왜냐면 이 선생님도 바쁘고 나도 바쁘니까 우리가 싸우고 싶어도 싸울 수 없어.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고, 이제 내가 막 엄청 막 울어가지고 또 왜 맨날 난 우는 거야. 막 울어가지고 막 이러면서 일해야 되는 거야. 근데 나도 막 할 일이 많으니까 또 일을 해러 가야지. 막 울면서 막 참으면서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막 가서 또 환자분 보호자분들 우리가 싸우고 있는 도중에도 나오셔가지고 진통제 달라고 막 하셔갖고
아무튼 그래갖고 막 울면서 이제 가가지고 진도대 드리고 하니까 이제 나중에 그 보호자분도 이제 그 우리가 싸우는 광경을 봤잖아요. 그래갖고 나중에 오셔가지고 아 그 선생님 저 때문에 그러시는 거냐 정말 죄송하다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사과를 이제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날은 이제 나도 이제 퇴근할 때도까지도 이게 분이 안 풀리는 거지. 나 할 말을 잘 못해가지고 이제 한테 막 좀 씩씩거리면서 아무튼 그러고 이제 퇴근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 날이었지. 그리고 이제 그 날에 이렇게 마무리가 됐는데 그 다음 날에 이제 제가 나이트 근무였나 아니면 이브닝 근무였나 그랬는데 이제 그 환자 파악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 보통 근무 시간보다 조금 일찍 간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일찍 다 이렇게 가가지고 딱 병원 딱 갔는데 이제 그 선생님이 그 컴퓨터에서 또 뭐 하고 있는 게 이제 보이는 거야. 그 뒷모습이. 그리고 이제 나는 이제 환자 파악해야 되니까 나도 이제 컴퓨터를 찾아야 되는데 다 이렇게 봤는데 하필이면 또 그 선생님 자리 옆에만 컴퓨터가 자리가 남은 거예요. 그래갖고 아씨 가기 싫은데 그래서 어떻게 환판을 해야 되잖아. 그래갖고 이제 짜증 나지만 그 선생님 옆에 이제 딱 앉았어요. 그래갖고 나 이렇게 앉아 있고 여기 이제 그 컴퓨터 프린트기 있고 이제 그 선생님이 이렇게 있었어. 그래갖고 이제 내가 앉을 때는 이제 모르지 내가 그 감사하는지 몰랐을 것 같아요. 그래갖고 이제 하고 이제 인계장을 이제 뽑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몸을 이렇게 딱 돌리는데 눈이 딱 이렇게 마주친 거예요. 이게 여기 프린터가 있었다 그랬잖아. 내가 프린터를 이렇게 뭐지 인계장 출력하면서 딱 이렇게 해가지고 눈이 딱 마주치니까 이제 그 선생님이 저한테 얘기를 먼저 하는 거예요. 내가 한번 하고 있으니까 갑자기 예원쌤 이래가지고 내가 딱 쳐다봤지. 대답도 안 해. 인사도 안 했어. 나 저 원래 인사 되게 잘하거든요. 인사도 안 하고 아무 그냥 없는 사람 취급을 했는데 나중에 막 예원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딱 쳐다보고 왜요? 이렇게 하니까 그 어제는 제가 미안했어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먼저. 그리고 이제 본인도 이제 막 바쁜 와중에 계속 이제 보호자분이 와서 그렇게 하니까 이제 본인도 이제 좀 화가 나서 그랬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근데 그랬는데 근데 그 선생님이 뭘 먹고 있었어 그때. 내가 그 판매하러 딱 갔을 때 그 선생님이 뭘 먹고 있었거든요. 그 이제 사과할 때도 이제 뭘 먹으면서 이렇게 이제 사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또 사과를 하니까 내가 할 말은 다 못했지만 그래도 이제 사과를 받아줘야지 하고는 네 괜찮아요 뭐 그럴 수 있죠. 어제가 조금 많이 바쁘긴 바빴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니 그 선생님이 갑자기 그 자기가 먹고 있었던 게 초콜릿이었거든요. 아니 보통 이제 여러분 그 좀 본인이 사과를 하고 싶다거나 하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초코파이라고 하면은 초코파이 한 상자가 아니더라도 초코파이를 까서 그 외 봉투가 있는 그거를 보통 이제 미안하다고 주는 게 맞지 않아? 내 생각엔 그런데 아니 자기가 이렇게 먹고 있던 초콜릿을 갑자기 나한테 주면서 이거 뭐 사과의 선물이에요 먹어요 이러면서 자기가 먹던 초콜릿을 주는 거예요. 그래갖고 나는 진짜 머리로 진짜 이 선생님은 뭐지? 그래갖고 너 주니까 내가 안 받을 순 없잖아. 그래가지고 받았는데 이게 여러분 차라리 이게 안 까져 있는 거면은 네 감사해요 이러고 이제 호주머니라도 넣어둘 수도 있어. 근데 이미 까진 초콜릿 한 입 베어문 초콜릿 있잖아. 진짜 그거 나한테 줬다니까 미안하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내가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걸 받았는데 또 이제 어떻게 놓을 줄에 모르겠는 거야. 여기 너 인계점 위에 올릴 수도 없고 내가 아마 제 생각에는 제가 먹었을 것 같아요. 저도 먹는 거 좋아하다 보니까. 그래서 아무튼 이런 식으로 끝난 스토리였습니다, 여러분. 참 정말 어떻게 보면은 상호간에 이해만 조금 잘 해줬다면 이렇게까지 막 싸우고 울고불고 할 일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때 상황에서는 그냥 저도 그랬고 이 선생님도 그랬고 그리고 저는 그 보호자분도 이해해요. 그래서 우리 셋 다 나는 이해는 하지만 그러니까 정말 이 대화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따라서 진짜 이 사람의 감정을 내가 키울 수 있는지 아니면 잠재울 수 있는지 이게 좀 결정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아마 임상을 하고 계신 선생님들도 진짜 막 화가 날 때도 많으실 거고 저희 알잖아요. 그 왜 특히 마스크 끼고 이러면은 진짜 일 너무 바쁘면 이 마스크 안으로 할 말 안 할 말 다 하잖아. 진짜 일하면서 막 복도 지나가면서 막 마스크 끼고 있으면 막 혼잣말 엄청 많이 하잖아요, 간호사분들. 나도 알아, 왜 나도 그랬거든. 그러면서도 이제 만약에 어떤 이제 특정 상대방이 나한테 이제 좀 화를 나게 하거나 그런 너무 바쁜 상황이어도 이제 조금 말은 서로의 감정을 이해를 해주면서 해야지 이 바쁜 상황에서 우리가 다 같이 으쌰으쌰 해야지 환자분들도 더 잘 보게 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지금 이렇게 딱 돌아보면은 내가 그때 조금 좀 미숙하게 대처를 하지 않았나 약간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때 당시에는 내가 이 말을 내가 안 하면 내가 오늘 집에 가서 절대 못 잘 것 같았어. 아무튼 근데 그랬던 사건이고요. 우리 의료 현장에 계시는 모든 선생님들 아무리 서로에게 화가 나고 그리고 너무 바쁘고 예민한 상황에도 저희가 예쁜 말로 이제 서로를 존중해주면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의료 현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오늘 스토리는 또 여기서 이렇게 제가 끝내려고 하고요.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임상 외에 또 다른 이제 재밌는 썰을